안녕하세요. 캡틴 심우성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2020년 첫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요. 풀이 강의를 위해 캡틴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 풀이와 아울러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다. 해저 지형. 그래요. 해저 지형 어떻게 파악하더라? 음양 측침법. 그래요. 초음파 왕복 시간을 통해 음양 측침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다. 해령과 해구 중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해령이라 하면 전부 다 해령 무슨 영자? 고개의 영자. 바다 아래에 높은 언덕이 솟아있다요. 당연히 수심이 얕아 초음파 왕복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해령이 되겠고요. 반면 해구 무슨 구자? 입구자. 바다가 쩍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요. 초음파 왕복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부분이 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A 해역에서 유달리 시간이 짧게 나타나거나 길게 나타나는 부분 어디가 되겠다? 그러네. 여기 A4 지점이 해당합니다. 시간이 짧다고요? 당연히 수심이 얕은 해령에 해당하겠고, 자, B 해역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시간이 유달리 길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네. 아, 수심이 깊다고요? 해구에 해당하겠다. 자, 앞서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이미 정리가 잘 됐습니다만은 해령은 무슨 경계? 발산 경계.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에 해당하겠고요. 해구라면 당연히 뭐에 해당하겠다? 수렴 경계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A 해역에는 수렴 경계가 아니야 발산형 경계가 존재합니다. 2번 B 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 자, 그래요. 캡틴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 그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가장 깊은 곳이 9.4. 그래요. 니은번은 계산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 수심에 관한 거 계산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수심은 어떻다? 초음파의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 그치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편도거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왕복 시간을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자라면 위에 나와 있는 초음파 속력 1500m/s에다가 가장 깊은 지점 해구 시간이 가장 길어요. 2분의 9.4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더라?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판의 경계에서 지각의 평균 연령 A 해역, B 해역. 그래요. A 해역 발산 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판이 생성되는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B 수렴 경계 같은 경우는 어떻다? 판이 섭입함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발산 경계 판이 응애 하고 태어난 다음에 수렴 경계에서 깨꼬닥 사라지는 꼴이다. 따라서 평균 연령 어디가 더 많습니까? A 해역보다 B 해역이 더 많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료 해석 능력을 확인함과 아울러 음양 측심을 통해 수심을 확인할 수 있느냐, 또 기본적인 판의 경계의 특징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개정교육 과정에서 대륙 이동의 커다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륙 이동의 대표적인 증거 바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이동에 의해 유라시아판과의 충돌로 만들어진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에 관한 얘기. 게다가 여기 나와 인도 대륙 같은 경우는 저기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로 아주 먼 거리를 북상함으로 인해 지자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형으로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문제 출제할 건덕지가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경을 좀 써두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 쭉 그래요.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두 대륙 충돌에 의해 뭐가 이렇게 뭐가요?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습곡 산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수렴형 경계 맞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님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자, 평균 이동 속도 당연히 일정 시간 동안에 옮겨간 거리가 누가 크냐 작으냐 따져주는 게 이동 속도 개념이지, 그지? 자, 그러면 A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다? 3,800만 년, 1,000만 년 얼마가 차이 납니까? 그래요. 2,800만 년 분의 거리는 대충 위도 어떻다? 10도가량을 이동한 꼴이다, 그지? 반면 B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1,600만 년 동안에 대충 보게 되면 약 20도가량을 이동한 꼴이 됩니다. 뭐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뭐 직관적으로 바로 어떻더라? 누가 빨라요? A보다 B가 더 빨라요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디귿번. 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뭐 주된 테마 중에 하나, 어려워하는 테마, 바로 뭐에 관한 얘기? 복각에 관한 얘기. 복각. 복각이 뭐라고요? 그래, 엎드려 있는 각입니다라는 거 이미 얘기했었지, 그지? 게다가 이 복각이라는 놈은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뭘 확인할 수 있다? 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아울러 요렇게 위도별 복각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어떻더라? 이러한 꼴로 변하게 됩니다라는 것까지 어디 여기가 적도가 된다라면 여기가 어디요? 북극, 여기가 뭐가 되겠다? 남극이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0도, 플러스 90도까지. 됐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자, 뭐라고 나와 있니? 이 기간 동안 언제? 7,1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인도 대륙이 있을 때부터 차차차차 북상하여 현재 북반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 당연히 어떻습니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옴으로 인해 여기 나와 있는 복각값이 이렇게 뭐 했다? 그래요. 동일한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지? 어렵지 않은 얘기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정교육에서 바로 뭐 대륙의 이동은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인도 대륙 이동, 히말라야 산맥 형성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뭔 얘기가 나옵니까? 플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번 3월 모평 문제에서 플룸에 관한 요 문제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과거 기출 문제들 플룸에 관한 문제들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았었어, 그지? 자, 근데 플룸 상승류, 하강류, 플룸 구조론에 관한 문제가 요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 대표적으로 제시해주는 문제로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라고 봅니다. 플룸 구조론의 기본적인 이해와 아울러 자료 해석까지 겸비가 돼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자, 지구각 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기본적인 개념 위에 플러스 여러분 상위 등급을 맞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자료 해석 능력이죠. 특히나 자주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들. 온도 증가율 이런 얘기. 온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어떠냐? 이런 비율,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0에서 150km. 0에서 150km래. 어디부터요? 여기에서부터 150km까지 이렇게 여기 부분. 마찬가지 나에서도요. 0에서 150km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온도가 증가하냐? 얼마나? 자,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 200, 600, 1000, 1400. 어떻다? 온도가 같은 곳들을 쭉 이어놓은 등온선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A 부분, A 지점에서는 어떻다? 요렇게 내려가 봤더니 여기 지점의 온도가 올랄라 1800도씨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B에서는요, 요렇게 내려가 봤더니 어떻다? 1800이 아니라요, 1400도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꼴이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깊이 들어감에 있어 온도가 누가 많이 올라갔니? 그래요. 누가요? A가 더 많이 올라갔네. 온도 증가율은 A가 더 큽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니은 번복이 뭐라고 나와 있냐? 어디가 뜨거운 풀룸이니? 어디가 차가운 풀룸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뜨거우면 어떻더라? 상승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요. 상승유가 핫한 놈이고요. 하강유가 뭐한 놈이다? 그래, 쿨한 놈이 됩니다. 또 게다가 이런 까지 얘기했었다, 그지? 상대적으로 풀룸, 뜨거운 풀룸, 차가운 풀룸.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땅 파고 들어가 봤다고? 아니, 뭐다? 지진파, 속도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뜨거워요, 차가워요? 누가 빠르다? 그래요. 뜨거운 부분에서 어떻더라? 지진파 속도가 느리고요. 차가운 부분에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문제 나온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차갑니? 어떻게 알아요? 자,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하겠습니다만은 뭐 직관적으로 어떻다? 가 같은 경우는 연약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룩 솟아있는 형상이라면 반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떠니? 암석권이 이래로 내려가 있는 형상이 되겠다. 오, 느낌 오나요? 직관적으로 확인하셔도 가가 뭐가 되겠다? 뜨거워, 상승유, 나가 차가워, 하강유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확인해 보자라면 그래. 자, 요런 얘기들 잘 보세요. 요렇게 가로선을 그어 놓는다라면 자, 상대적으로 여기 부분 어디? 불룩솟은 가운데 부분 똑같은 깊이에서 주변부의 온도보다 가운데 온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어떻다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렇게 수평 선을 그어보자라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주위 같은 깊이의 주위보다 여기 부분의 온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뭐더라?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뭐다? 하강유. 가가 뭡니까? 뜨거워요. 상승유가 되겠다. 따라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하부에는 이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뒷번 나에서는 그래 나가 바로 뭐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풀룸의 하강유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뭐가? 전체적인 전 지구적으로 풀룸 하강유에서 뭐가 발달한다? 그래 수렴 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냐. 오, 풀룸 상승유, 하강유, 풀룸 구조론 문제에 있어 뭐까지도 등장합니까?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까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렴 경계에서는 뭐다? 잡아당기는 무슨 힘?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3번 문제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테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그래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어서 네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 지하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융곡선. 그래요. 게다가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까지 등장합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라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뭐가 지각이나 멘틀이 뭐하자 이렇게 용융되어 뭐가 된다고요? 마그마가 됩니다. 뭐 해가지고? 용융되어서 녹아가지고. 자, 그래서 지각 멘틀 마그마 얘가 뭔 상태? 고체 상태가 되겠고요. 액체 상태가 됨으로 인해 고체가 액체로 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져야 되겠고요. 압력은 어떻게? 감소하게. 또 아울러 물 함량은 어떻게 해요? 증가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AA 프라임 과정. AA 프라임 뭡니까? 그래, 지금 여기 Y축 값이 뭐다? 깊이지만
깊이임과 아울러 압력을 나타냅니다. 왜? 치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어떻다? 커지게 됨으로 인해. 반면 X축이 뭡니까? 온도.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점이 A'으로 X축 값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다? 압력 변화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 온도 변화에 관한 얘기. 온도가 어떻게 됐다요? 증가하게 됐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강암의 용융곡선입니다. 화강암이 녹아요. 당연히 화강암이라면 어떻다? 규산함량이 많은 밝은색 마그마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BB 프라임 얘가 뭐더라? 유문함질에 해당하게 되는 거다. 규산함량이 많아요. 반면 BB 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한 거요? 이렇게 깊이가 얕아짐으로 인해 뭐다? 압력 감소. 얘는 뭐라 그랬니? 온도 증가. 따라서 압력 감소에 만들어지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현무암질에 해당하게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 AA 프라임 과정 거쳐 만들어진 화강암이 녹았다요. 유문암질 마그마. 반면 압력 감소에 생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 규산함량은 누가 크다요? 당연히 유문암질이 더 크게 될 텐거니까 화강암질이 크니까 맞게 되겠고요. 니은번 나를 형성한. 그래, 설악산 같은 경우가 언제요? 중생대 마그마 관입에 의해 만들어진 뭐에 해당하자? 심성암. 자, 심성암 중에서도 색깔이 이처럼 밝은 걸로 보아 뭐에 해당합니까? 화강암에 해당합니다. 까지. 자, 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언제요? 신생대 마그마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뭐에 해당하자? 화산암에 해당할 테고, 색깔이 이처럼 어두운 걸로 보아 뭐에 해당하자? 현무암에 해당하는구나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형성한 심성암 화강암. 어딜 통해서요? BB 프라임이 아니라 어디? A 프라임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디귿번 암석을 이룬 광물 입자의 크기. 그래요? 얘가 뭐라고? 화산암. 얘는요? 심성암. 냉각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입자 크기는요? 당연히 나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한반도 지질 명소. 기본적인 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라고 평가원에 여러분의 제시를 하는 거고요. 아울러 뭐다? 마그마 생성 과정 그래프를 통해 해석하는 부분들까지. 됐습니까? 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5번째 문제. 뭐가 나오니? 건열, 연흔, 전리. 그래요. 뭐 아주 쉬운 문제다, 그지? 자, 일단은 뭐 나와 다 같은 경우는 퇴적 구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가 바로 뭡니까? 기둥 모양의 전리, 주상 전리가 됩니다. 나가 뭐라고요? 물결 모양, 연흔이 되겠고요. 다가 뭐다? 땅이 쩍쩍 갈라진 뭐에 해당하자? 건열에 해당합니다. 끝났네요. 자, 가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자? 판상전리가 아니라 추상전리가 되겠고요. 당연히 추상전리는 뭐 때문에? 마그마 분출에 의한 뭐? 급격한 냉각. 마그마 액체 상태에 있던 마그마가 급격하게 냉각되어 수축해가지고요. 기둥 모양이 되는 추상전리가 됩니다. 따라서 심성암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자? 화산암에 해당합니다. 자, 횡암력을 받았니? 우리 횡암력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더라? 판의 경계로 따지다라면 수렴 경계. 또 수렴 경계에서 횡암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그래요. 멀쩡하던 지층이 횡암력을 받아 구부러집니다. 습곡과 또 어떻더라? 멀쩡하던 지층이 끊어져. 단층 중에서도요. 역단층에 해당하는 얘기죠. 따라서 나와 다는 단순한 퇴적 구조이기 때문에 횡암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다는 수심이 깊은 곳. 그래,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일단 연흔 같은 경우는 어디? 연흔 같은 경우는 물이 찰랑찰랑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수심이 어떻게 해요?
얕은 곳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아울러 연은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퇴적물이 쓸려온 방향, 물의 이동 방향이 어떻더라?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때 만들어집니다까지 얘기했던 거지, 그지? 자, 반면 건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건조 기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건열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후에서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의 증발에 의해 땅이 쩍쩍 갈라짐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만약에 수심이 이렇게 깊다라면 갈라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수심이 깊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캡틴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건열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건조한 기후니까 어디? 대표적인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건열이 잘 만들어질 거야. 그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 수업 중에도 강조합니다. 자, 사막. 건열이라는 건요. 물이 있다가 물이 증발하여 사라질 때 갈라지는 거야. 근데 사막 같은 경우는 어떠니? 애초에 물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지? 따라서 사막이 물론 건조한 기후이긴 합니다만은 건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틀린 보기라는 거 조심하십시다. 다음, 나와 다. 그래요. 퇴적 구조를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도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왜요? 뾰족한 부분이 위가 되는 거니까. 건열 같은 경우도 올랄라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는 걸로 보아. 둘 다가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층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6번 문제. 자, 재미난 문제가 왔네요. 재미난 문제가 왔어요. 지질 단면도 분석하는 얘기. 게다가 엄마야.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까지. 미안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 얘가 얼마? 4분의 1과 16분의 1입니다. Sorry. 자, 일단은 우리는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해설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풀이 강의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렇다면 좀 욕심을 내볼게요. 얘가 뭐더라? A, B, 여기가 C, D가 되는 건데 캡틴은 여기다가 E까지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의 각각의 지층이 생성된 순서를 먼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가 됩니까? 뭐가 만들어졌겠다? A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진 거야? A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 B가 먼저인가요? D가 먼저인가요? 자, B가 먼저라고 생각하기에는 D, 뚫고 들어간 관입이 일어났는데 관입이 A까지는 일어났지만 B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난 거지, 그지? 따라서 B가 먼저가 아니라 D가 먼저가 됩니다. 그러면 A 다음에 D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지삭법칙 중에서요. 뭐에 관한 얘기? 그래요. 관입의 법칙 때문이겠구나. 다음 D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요? D 다음에 뭐다? 이렇게 B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D 다음에 B라고 생각한 판단 근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뭐에 해당하자? 자, 이게 프로젝트 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자,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와, 얘가 뭐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기저여감. 그래. 기저여감이 보인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D가 관입한 이후에 오랫동안 퇴적의 단절이 일어났다. D 다음에 B가 쌓였다요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부정합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됐습니까? A, D, B.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나요? B 다음에 어떻다? O, C가요. B를 뚫고 나왔네. C가 만들어지겠고 얘 판단 근거는 마찬가지. 마그마 관입에 의한 거니까 관입의 법칙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C 다음에 뭐 만들어졌니? 바로 뭐가 만들어졌다? E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합니다. E에도 뭐가 있나요? 동글동글 알사탕 같은 뭐가 보인다?
기저여감층이 보이네. 그래요. C 다음에 E가 만들어진 것도 뭐에 관한 얘기다? 부정합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뭐구나? 지층의 생성순도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요거 그대로 활용해 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A는 D보다 먼저네. 그러네. 니은번 B가 퇴적된 시기에는 자, 니은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우린 뭐 해야 된다? 그래, 오른쪽 나오는 반감기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절반, 원래 있던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얼마가 걸렸다? 얼마요? 0.5억 년이 걸렸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 양의 4분의 1이 있다는 얘기는 반감기를 거친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반감기 한 번 거쳐요.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 거쳐요. 4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 여기 16분의 1이 남아있는 놈은 얼마가 됩니까? 4회를 거치게 된 거예요. 자, 그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C랑 D. 그래요. 얘가 C고요. 얘가 D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C와 D의 절대 연령은 얼마? 반감기 0.5억 년을 2회 거쳤습니다. 따라서 연령은 얼마? 1억 년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D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다? 2억 년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요따가 자, 지금 언급한 C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D는 어떻다? 얘가 언제?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끝나버렸네.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2억 년 전과요? 1억 년 전 사이에 만들어졌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머드라는 생물은 언제 생물입니까? 신생대 생물이죠. 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는 매머드. 자, 캡틴이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강조를 합니다만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암기 요소가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얘기들 뭐는 기억하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요 신생대까지 뭘 기억하라고 했니? 그래, 각각의 경계가 되는 시기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어떻게요? 541, 252, 66 단위는 뭐에 해당합니까? 100만 년. 그래요. 그딴 얘기는 지금 여기서 2억 년 전과 1억 년 사이라는 얘기는 그래, 2억 년과 1억 년 사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얘는 어느 시대구나? 그래, 중생대 만들어진 지층이 되는구나. 따라서 신생대 생물인 매머드가 번성할 리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디귿번. 자, 이것도 재미난 문제야. 와, 재밌대. 뭐가 재밌냐? 확인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부정합이 만들어졌대.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지층이 쌓여요. 뭐 해야만 합니까? 솟아올라야 되는 거야. 융기가 몇 회? 1회가 동반이 돼야 되겠고요. 또 다시 솟아오르는 동안 어떻더라? 솟아오른 다음에 깎여 풍화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침강도 한번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퇴적이 되어야만 어떻더라? 오랜 기간 퇴적이 단절된 부정합 면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융기 1회, 침강 1회가 일어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 C랑 E 사이에도 뭐 만들어졌냐? 그래, 마찬가지 어떻다? 융기가 1회 일어났고요. 침강도 어떻습니까? 1회가 일어났다요. 됐지요? 그러면 총 융기는 몇 회 일어난 거니? 그래,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몇 회 일어났다요? 2회 일어났습니다. 디귿번 2회 맞나요? 자, 근데 문제는 실제 이렇게 침강하여 퇴적물이 쌓일 때 부정한 면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어디다? 침강이 됐다고요? 저기 바다 깊이. 아주 깊은 곳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 이 지층을 봤더니 바다가 아니라 어떻다? 나무가 있네. 바로 지표면 아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부정합이 하나씩 만들어질 동안 융기가 한 번씩 일어났지만 우리는 E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더라? 발견하게 된 거야. 어디에서?
지표면 부근에서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융기가 1회 추가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부정합이 만들어질 동안에는 융기가 1회씩만 일어나면 되는 거지만 이처럼 부정합이 어떻더라? 발견되기 위해서는 융기가 1회 추가되는 꼴로 인해 총 몇 회요? 3회의 융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됐나요? 됐습니까? 자, 부정합에 관한 얘기 조금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7번째 문제. 자, 이 문제도 재미난 문제지요. 재미난 문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어머야 조금은 당황했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일까? 일단은 판계야가 존재했대. 판계야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고생대 말. 판계야 형성으로요. 해류가 많이 변하게 되어 기후가 급변. 그 결과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습니다. 그 결과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 자, 판계야는 고생대 말. 이때 뭐 했다? 형성이 되게 된 거고요. 중생대 초에 뭐 하게 됐습니까? 판계야가 분리가 일어난 거지. 따라서 고생대 말의 형성, 중생대 초에 분리. 따라서 A가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B. 자,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니? 와, 얘는 틀린 거지, 그지? 속시식물이라 하면 언제 번성? 그래요. 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입니다. 중생대 말기에 출현하여 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이 속시식물. 자, 마지막 바로 디귿번 보기 때요. 디귿번이 아니라 C구나. C 학생의 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고민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그래, 필성류. 자, 필성류는 어느 시대? 그래, 고생대가 맞아. 자, 근데 문제는 판계야가 만들어졌던 건 언제다? 고생대 말에 해당합니다. 그럼 필성류는 고생대 말까지 번성을 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자, 우리 예전 교육과정 지구과학 2에서는요, 이런 디테일함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개정교육에서 이게 지질시대가 지구과학 1으로 개정교육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과연 이러한 디테일까지 요구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무려 3점짜리 문제. 여러분들 많이 낚일 거예요. 실수 많이 할 거예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캡틴 교재에는요, 어떻더라? 캡틴 교재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캡틴 교재의 개념서 일부분을 발췌한 얘기고요. 그래, 여기 나와 있네. 뭐가? 필석이라는 놈은요, 언제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비교적 고생대 초기에 번성했던 생물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디테일화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필석류는 고생대 언제? 초에 번성했던 생물임으로 인해 C의 얘기가 틀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혹여나 뭐 이런 부분들, 암기적 요소들, 그래, 몰아놨다가 우리 9월 모평 이후에 암기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외워도 까먹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외우기만 하면 다 맞아. 외우기만 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고 시험을 대할 때 정작 나오는 내 점수는 2등급, 3등급. 현실과 생각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 이왕이라면 어떻다. 까먹을 때 까먹더라도 지금 외워두시고요. 암기해 두시고요. 까먹으면 또 외우고 까먹으면 또 외우고 반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디 제발 시험 앞두고 몰아서 암기할 거예요. 라는 위험한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뭔 얘기가 나오냐? 심층순환. 자, 심층순환 문제는 뭐 그닥 굉장한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여지가 별로 없으리라 보고요. 주려 이처럼
TS도와 아울러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요 남극 저충수까지. 당연히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층순환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더라? 열염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염순환. 열 뜨거워 차가워 염분. 그래요. 수온과 염분에 의한 순환. 왜? 열염 온도랑 수온과 염분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심층순환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더라? 밀도류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끝난 거지. 그래. 당연히 최하층에 흐르는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클 수밖에 없겠고요. 제일 위에 흐르는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 나와 있는 TS도 죄송합니다. TS도를 보시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요. 수온이 낮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요. 어디로 갈수록? 그래, TS도 상에서요. 오른쪽 아래로 할수록 뭐가? 밀도가 커집니다. 게다가 확인을 해주신다라면 A의 등밀도선, C의 등밀도선, B의 등밀도선. 당연히 밀도가 누가 제일 큽니까? C가 제일 크고요. B, A 순이 되겠네. 끝났네. 따라서 남극 저층수가요. 남극 저층수가 A에 해당하겠으며 북대서양 심층수가 B가 되겠고요. 밀도가 제일 큰 C가 남극 저층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남극 중층수니 그러네. 미음번 B는 침강한우. 자, 요 얘기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캡틴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인. 자,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서 만들어졌니? 그래요. 북극 인근에서 만들어졌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북극 인근. 여기가 뭐라고요? 남극 인근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 한다? 남하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반면 남극 중층수랑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남극에서 만들어져서 점점점 어떻게 북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 한다? 북상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B는 침강한 후 대체로 북쪽이 아니라 어디로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디귿번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자, 요거는 캡틴이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일단 비교를 하자.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밀도 누가 크다고요? 남극 저층수가 보다 아래 흘러요. 큽니다. 됐지? 자, 그러면 수온 같은 경우는 어때? 수온은요? 당연히 수온이 낮고요. 염분이 클수록 어떻다?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남극 저층수가요. 밀도가 더 큰 놈이기 때문에 수온은 누가 높아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높습니다. 높아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뭘 조심하라고 했다? 그래요. 염분. 일반적으로 해수의 밀도는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원래 얘가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는 염분도 누가 커야 되는 거니? 그래요. 남극 저층수가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타나더라?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왜 그렇다?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는 뭐라고 얘기했니? 태생 자체가 고염분이었단 얘기. 고염분의 해수가 침강하여 만들어진 노비이기 때문에 어떻더라? 염분이 어떻게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 자,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수온 같은 경우는 어떠냐? C가 B보다 낮아요. 낮네. 그지? 근데 염분 같은 경우 어떠냐? C랑 B랑 원래 밀도가 큰 C가 염분이 더 큰 게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여기서는 어떻다?
오히려 B가 어떻다? 북대서양 심중수가 염분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디귿번 보기 우리 실수하기 좋은 보기니까 신경 써두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수온과 염분이 낮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심층순환에 관한 얘기는 문제 나올 경향성이 빤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거의 여러분들이 암기하다시피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9번째 문제. 자, 그래. 좀 유치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게. 여러분 지구과학 공부했니? 확인 한번 해보자! 라는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거의 뭐 암기적인 요소가 뭐 절대적인 문제겠죠. 세이퍼트은하, 전파은하 둘 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특이은하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세이퍼트은하, 전파은하. 일단 세이퍼트은하 같은 경우는 넓은 방출선, 그지? 이렇게 나타남에 있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다 일어나요. 왜요? 고속 회전으로 인해. 왜 회전합니까? 중심부에 인력이 아주 강한 블랙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되는 은하가 됩니다. 반면 전파은하 같은 경우 특징이 뭐더라? 전파은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파가 아주 강하게 방출되는 놈입니다. 게다가 전파은하의 특징 뭐가 있다요? 물질의 흐름인 뭐 있다? Z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뭐까지? 로브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됐나요? 또 게다가 요거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 세이퍼트 은하는 그래 그림 보이니? 뭘로 보입니까? 나선 은하로 보인다라면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본다라면 뭘로 보여요?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요런 얘기들까지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끝났네. 그래 기억번 가는 세이퍼트 은하는요 이처럼 나선 은하로 보이는 거니까 나선팔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에서는요 물질의 흐름인 뭐가? Z가 관측되네요. 디귿번 가와 나는 모두 특이은하에 맞지요? 특이은하. 왜? 허블 은하로 분류하기를 워낙에 특징이 뚜렷한 놈이기 때문에 특이은하로 분류합니다. 끝! 이어서 10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10번째 문제. 양성자 반응.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PP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계열의 내부 구조. 그러네. 자, 일단은 뭐 PP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더라? 자, 확인할 수 있는 게요. P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까지. 그치? PP 연쇄 반응이 있고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까지.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PP 연쇄 반응, 양성자 반응으로서 전체 반응식을 적어주자라면 둘 다가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수소 핵융합에 해당한다는 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하여 뭐가 돼? 중수소 원자가 되고요. 또 어떻더라? 이 상황에서 또 양성자가 충돌합니다. 양성자. 여기 상황에 또 양성자가 충돌해.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적어보자라면 양성자 몇 개? 6개의 양성자가 충돌하여 뭐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수소핵융합 반응인 거니까 뭐더라? 원자번호 2번 질량사인 4헬륨이 만들어짐과 아울러 또 이렇게 양성자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6개의 양성자가 충돌하여 4헬륨 원자핵과 아울러 2개의 양성자가 다시 튀어나오는 요 반응이 바로 뭐더라? PP 연쇄 반응 전체 반응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자료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자? 나자료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여기 나와 있다.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요렇게 돌아가는 복사층과 대류층. 뭐라고요? 복사층과 대류층으로 나뉘는 이런 구조랑 이런 구조가 있었다. 그지? 자, 얘랑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더라? 태양질량. 태양질량의 몇 배? 2배를 기준으로 하여 2배보다 어떻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구결과 당연히 현재 태양 같은 경우 어떻다? 복사층과 대류층을 순차적으로 가진 이러한 구조가 되겠다. 그 당연히 얘는 어떻더라?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놈이 되겠구나. 끝났네. 자, 기억번. 기억은 그래요. 요때 만들어진 얘가 뭐에 해당하자? 4인류 먼저 해. 맞구나. 니은번.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그래요. 2배 이상 큽니다. 디귿번. 나의 대류액에서는 탄소, 질소, 순서. 앞서 얘기했던 똑같은 수소행융합 반응인 pp연대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중심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다뤘었습니다. 뭐의 온도에 따른 에너지 발생 비율이 pp연대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CNO 순환 반응 어떻게? 이러한 걸로 나타났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온도가 얼마요? 약 1800만 켈빈으로서 어떻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별일 때 누가 우세합니까?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겠고요. 질량이 작아 중심부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PP 연대 반응, 양성자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럼 여기 나 같은 경우는 어떠니? 질량이 2배 이상으로 중심부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뭐가 더 우세하니? CNO 순환 반응이 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째 문제까지 풀이했네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이어서 달려봅시다.